안녕하세요, 쭌투입니다. 그리고 얘는 사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그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라기보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낫다라는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림 대체 어떻게 그리는 거야? 에 대한 주제 영상이고요. 순수 미술을 하시든 웹툰을 그리시든 뭘 그리시든지 간에 현실감 있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 출발! 우선은 그림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가고 싶습니다. 사과야, 넌 그림이 뭐라고 생각해? 사전적인 의미로는 선이나 색채를 써서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라는데, 아니 왜 국어사전이 영어로 단어를 설명하지? 그럼 이 그림 몇 살짜리 아이가 그린 건지 짐작이 가지? 아마도 어린이? 그리고 이쪽은 렘브란트 조명으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튠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라는 명화고, 아이의 그림도 그림이고 거장의 그림도 그림이고 다 그림이야. 그렇지? 그림이란 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도 맞기는 맞지만 우리는 아이의 그림을 낙서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장의 그림은 정말 화폭에서 튀어나올 것 같고 분위기 있고 왠지 존경심마저 들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욕심이 생깁니다. 잘 그리고 싶다. 즉,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수많은 궁금증과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처럼 안 되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나는 왜 안 늘지? 라거나 그림 어떻게 그리는 거지? 하고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아마 그림 잘 그리는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잘 관찰해라, 좋아하는 사람 그림 따라 그려라, 많이 그려라, 인체 공부를 해라, 검색 결과가 이 정도로 정리되는데 솔직히 시원한 곳을 확 긁어주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미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술, 한자로 아름다울 미, 방법, 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 그런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능이나 감각이 아니에요. 기술입니다. 그림이나 디자인은 재능이나 감각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미술이라는 기술로 그림을 어느 정도 잘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꾸준히 연습하면 꽤 괜찮은 수준으로 잘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많이 그려라. 저도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황금손은 아닌데 금빛으로 보이려면 정말 많이 그려야 합니다. 다만 그냥 많이 그리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그려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내다버려야 할 습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선을 따라 그리지 마라. 위에서 잘 그리는 방법 검색하면 관찰하라, 그림 따라 그려라, 인체 공부하라, 뭐 그런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글을 보시고 가장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아마 그림에다가 종이를 얹고 선을 따라 그리거나 포토샵 같은 걸로 레이어 하나 얹어서 선을 따라 그리시거나 하는데, 이게 솔직히 성취감은 있거든요. 성취감은 괜찮아요.
내가 전혀 그림을 못 그리는데 남의 그림에다가 동이 돼서 따라 그린 게 해냈다, 뭔가 그려냈다, 해냈어, 그런 기분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저도 저렇게 선을 따라 그려서 그림을 연습하곤 했는데 정말 그림은 하나도 안 늘고 시간만 갑니다.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부탁 말씀드리는데 저렇게 선 따서 그리지 마세요. 알았어. 진정해봐. 그림을 잘 그리는 첫 번째 방법. 관찰하라. 알았다고. 구조를 관찰하라. 관찰하라고 하면 선을 관찰하시거나 선을 따라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그림이 정말 안 납니다. 왜냐면 지금은 밑그림이 있으니까 그리는 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백지를 주고 뭐 그려봐라 하면 멘붕이 오거나 그리고 있어도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걸 그리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그림을 대고 그린다는 건 백지에서 시작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그리다 만 것에 선만 따라 그린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그릴 땐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시든지 간에 제일 기본이에요. 회화든 웹툰이든 일러스트든 뭐든지 간에 구조를 관찰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자, 그럼 예제로 이 모델을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부터 아주 작은 부분부터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본 다음 특징적이고 큼지막한 부분들부터 그려나갑니다. 자, 그럼 스캔. 대상의 맨 위에부터 살펴볼게요. 맨 위에는 머리가 있죠? 그리고 목, 가슴, 배, 골반, 허벅지, 정강이, 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 어깨, 팔, 손. 그리고 오른쪽에도 어깨, 팔, 손. 자, 이제 아까 스캔한 대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정확하고 똑같이 그린다기보다 스캔하면서 나눴던 파츠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크기는 이 정도고 두께는 이 정도고 각도가 이 정도다 하고 표시하듯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듬으면서 제일 튀어나온 곳과 움푹 들어간 곳을 표시하듯이. 제가 계속 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웹툰이나 일러스트의 선들은 예쁘고 멋져 보이기 위해서 가공된 선들이에요. 한 번에 샥 하고 그렸거나 섬세하고 조심히 그렸거나 하는 그런 선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 초반부터 그런 선을 그릴 수 없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물론 TV나 유튜브를 보면 선으로 샥샥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그림이 경력이 정말 길다는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그리신 게 아니고 몇천, 몇만 장을 그리시면서 득도를 하신 거죠. 레벨 99가 아무리 멋져 보여도 우린 아직 레벨 1이라는 거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1단계 여기까지. 그림은 크게 먼저 그려야 합니다. 빅픽처라고 하죠. 빅픽처. 먼저 커다란 조각들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빅픽처를 그리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가진 가장 가까운 도형, 원이나 타원, 직선, 삼각형, 사각형 등 심플한 모양으로 그리세요. 자, 이 정도 그리셨으면 다음 단계입니다. 2단계 키워드는 관찰하라. 구조를 관찰하는 거지. 우리가 방금 구조를 관찰하면서 아주 당연하게 한 것이 있는데요. 머리, 목, 몸통, 배, 골반, 다리, 발, 팔,
손하고 이게 뭘 한 거죠? 하나하나 나눠 본 거죠. 이 관찰 요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야 하는 요령입니다. 파츠를 나누고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는 요령이요. 이제 각 부분에 접근해서 다시 특징적인 부분들을 스캔하고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조금씩 넣어서 그 파츠의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찰 키워드는 명암을 관찰하라. 2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술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림자 역추적이라는 개념인데요. 뭐라는 거야 얘는? 아마 학교나 학원에서 이런 그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바로 직육면체랑 구체인데요. 자, 아까 우리가 파트 나눠서 그렸었죠? 이것도 똑같이 자, 직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런 모양이고 나중에 계속 방송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림 그리는데 치사한 행위 따위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게 치사한 거면은 자대고 긋는 것도 치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구체를 그립니다. 동그라미, 그림자도 이런 모양이고 자, 그리고 그림자 표현 마법봉 툴로 요만큼 잡고 그라데이션으로 샥 이쪽은 그림자가 이렇고 이쪽은 좀 밝고 그리고 구체도 마법봉 툴로 잡고 그라데이션으로 한 번에 그리고 구체 끝부분이 살짝 밝죠. 반사광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 지금은 정말 설명하고 싶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그렸는데 둘을 잘 비교해 주세요. 무엇이 다를까요? 관찰 키워드를 떠올려 주세요. 맞습니다. 명암이 다르죠. 정확히는 명암의 모양이 다르죠. 직육명체는 명암이 딱딱딱 각진 것에 비해 구체는 명암이 부드럽게 지나가죠. 그림자가 각이 졌다는 말은 그 부분이 각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림자가 부드럽다는 것은 그 부분이 그만큼 둥글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런 식의 접근법을 못해서 그림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진리는 항상 당연한 곳에 있는 법이야. 자, 마무리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직육면체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하고 블러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모서리가 둥근 육면체처럼 보이시나요? 이제 명암을 보고 그 부분이 둥근지 각졌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사람 그리기로 돌아와서 이제 위에서부터 각 파츠 하나하나씩 찾아 들어가서 또 스캔을 하고 비슷비슷하게 그려주는 방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듯이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겼다 하는 느낌으로 그리시는 겁니다. 정말 똑같이 그리는 건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모양을 비슷하게 그린다.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좀 더 비슷하게 점점 다듬어 나가는 느낌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와 명암을 확인하면서 그곳의 모양을 표시를 해줍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찾아 들어가듯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가슴, 그림자, 그리고 그리시다가 이 선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지우세요.
그 부분을 뭔가 아까워하고 지우지 않고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림의 완성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지우세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다시 그리시면 됩니다. 그게 마치 뭔가 하수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가지지 마세요. 진짜 하수라고 한 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그려도 그림이고 거장이 그려도 그림이고 어차피 그림이거든요. 그림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내가 상대를 똑같이 그리고 싶다, 하다못해 비슷하게라도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아니다, 이 선이 아니다 하면 그냥 확 지우세요. 확 그냥 지우세요. 마음에 안 들면. 자, 처음부터 잘 그리는 게 아니고 표시, 여기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발가락이 5개구나 하는 그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왼발이 계속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왼발 지워버리고 모양을 비슷하게 이제 그림자를 표시하실 때는 각진 부분이다 싶으시면은 그 각진만큼 선을 한번 긋고 그 안을 살짝 칠하듯이 명암을 표시해 주시고, 각이 지지 않은 부분이다 할 때는 선을 긋지 마시고 그 부분을 여러 번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손도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줌을 해서 당겨 봤을 때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씩 명암을 표시하면서 모양을 이해해가면서 다듬고 그 부분을 확대해서 비슷하게 그려주고, 이제 그림이 흘러가는 순서 대충 아시겠죠?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고 큰 파츠들을 하나씩 표시하고 파츠 하나씩 들어가서 위에서 아래로 또 스캔해주고 특징적인 부분을 또 표시해주고 스캔하고 표시하고 이것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음에 큰 그림을 그리실 때는 약간 대충 하시는데 점점 작은 부분을 그릴수록 더 비슷하고 더 닮게 그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 그림도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는 키워드는 관찰하라.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은 관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야 해. 그런데 마지막 단계니까 자세히 관찰하라. 이제 지금까지 표시해온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좀 더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림을 그리는 요령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하나 스캔해서 파츠 나누고 똑같은 위치에 표시하고, 다만 정말 똑같이 그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림을 노가다라고 합니다. 마무리 과정 보시면서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관찰하는 방법. 커다란 구조를 잘 파악하고 그 구조를 똑같은 위치에 표시하는 듯이 그리시는 것. 두 번째로 명암과 그림자의 모양을 보고 형태를 읽어내는 것.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은 웬만한 그림은 다 비슷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선 따서 그리지 마시고 파츠 관찰하는 습관, 명암의 형태를 관찰하는 습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인체 파츠를 하나씩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초보 그림러 쭌투였습니다.